배꼽의 좌방 천추 부위에서 상하 2, 3지간을 삼지로 깊이 누르면 배꼽의 좌방 천추 부위에서 상하 2, 3지간을 삼지로 깊이 누르면 결 딱딱한 멍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옆으로 누르면 통통이 심하게 위쪽으로 당기고 아픈 것은 차방의 복중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간적이라 칭하며 좌측 간경을 상궁하는 증상의 차증이 많다. 혈기가 상충하여 급박함으로 환자로 하여금 성급하여 견딜 수 없게 하고, 혹 광증과 같아 아무 일에나 잘 분노하며 기물을 집어던져 분노를 설산함으로 언제나 심복관이 급하게 된다. 혹은 두통, 두중, 류켜, 코피 나는 거, 잇몸 출혈 등의 질환이 있으며 독이 하부에 미쳐 치질, 탈홍이 되고 부위는 경수 물리를 초래하기도 하며, 심하면 흉협 역만하여 연급하며 통통하고 입을 다물고 졸도하는 수도 있다. 계속해서 복중기람의 내용 인용해 봅니다. 혹은 심흉으로 상궁하여 흉배가 미통하며 때때로 고산수를 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증은 좌측 혀파를 상충하는 수기와 유사하며 전하여 하강해서 좌측의 제방에 이르러 진정된다. 동기, 꿈틀꿈틀하는 그 동기도 대개 좌방에 편재하는데, 차방을 복용하여 효염이 있을 때는 동기가 인맥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인병의 징후이다. 기타 상한, 온역, 리병 등 잡병, 산전산후에 차방을 쓰는 증도 있지만 역시 복증을 살펴야 한다. 이상의 주가들의 해설을 종합해 보면, 상한 즉 급성 독감 등의 열병을 앓을 때 평소 혈행장애나 어혈의 증상을 갖고 있었던 환자가 마황향증, 계지탕증 등의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열을 내리기 위해 의사가 하제를 너무 강하게 처방해서 표증의 열을 양명 립으로 끌어들여 표증도 그대로 성하고 리증도 추가되었을 때, 위가 즉 그 시스템과 함께 하초의 열이 집결하여 뇌부와 하초 모두 열성의 재증이 나타나 발생하는 증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 아니면 평소에 어혈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잡병으로 어혈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찜질방을 지나치게 좋아해, 땀 흘리는 걸 지나치게 좋아해, 사우나를 지나치게 좋아해. 그래서 혈이 많이 빠져나갔어, 즉 수분이 많이 탈출했어. 그러면 더더욱 혈전과 어혈은 결하게 된다. 그건 잡병이고, 감기나 독감일 때 환자 스스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든지,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땀이 너무 많이 났든지, 과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준경선생 시절에는. 그렇게 되면 속의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과경, 전경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일 때의 증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잡병일 경우를 겸해서 보십시다. 또한 평소 어혈과 혈행장애의 증상을 갖고 있던 사람의 체력이 다소 실한 경우, 심장의 박동은 여전하나 어혈과 혈행장애로 열의 출로가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 뇌부는 열의 훈작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초의 열성은 방광과 요도의 혈관을 충혈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파열된 혈관의 혈이 요도를 따라 배출되면 혈자하로 인해 사열이 함께 배출되면 사열과 정신 혼미의 증상은 제거될 수도 있지만, 사열로 인한 여광만 없어질 뿐 소복 급결에 옹체된 어괴는, 혈전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때 실열변비를 겸했으면 도핵승기탕증이고, 실열변비가 없는 어혈증이고 신부정맥류일 땐 계지복룡환증이다. 차방은
실증의 구어혈제를 대표하는 처방이며 실열의 어혈방으로 반드시 소복급결의 복증을 확인하고 써야 한다. 즉 우둘두둘한 심부정맥류가 있고 우둘두둘한 심부 즉 하복부 겉 시스템의 하방에 림프절 부종이 확인되었을 때 쓴다. 혹 소변은 자리하고 한열이 왕래하기도 하는데 입이 쓴 국어와 인것 흉욕구만은 없다. 한열은 왕래하는데 국어, 인것, 흉욕구만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반표 반이 소양 부위에 병이 생겼을 땐 국어, 입이 쓰고 인것, 입이 마르고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왕래 한열이 있어요. 흉욕구만도 있고 그것은 소양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열이 왕래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국어, 인건, 흉욕구만은 없다. 따라서 소양병이 아니고 양명 리브의 병이다. 월경 기간 동안 정신 이상의 과도한 흥분의 증세가 있을 때 복증과 실열 변비가 확증되면 처방증이며 월경 불순으로 오는 재질환뿐만 아니라 치통, 즉 똥꼬, 치질로 인한 똥꼬 통증, 그리고 치통, 이빨, 이빨, tooth ache. 유행성 결막염, 괄호 열고 아폴로 눈병, 전립선염, 요도협착, 골반 복막염, 회음부의 타박상에서 오는 요폐 등의 재증에 응용한다. 처방은 실증의 구어혈제를 대표하는 처방이며 실열의 어혈방으로 변비가 없고 흉욕구만을 겸한 증엔 계지복용환의 시오계지탕 또는 소시오탕을 쓰는데요. 그것은 계지복용환증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도액승기탕증인데요. 도액승기탕의 복증의 확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가락 4개를 붙여서 배꼽 좌복을 쓰다듬듯 약간 압박을 줘서 쫙 훑어봐요. 그럴 때 새알 같은 것이 만져지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 심부정맥류이거나 아니면 림프절 부종이다. 이때는 환자가 하고 아픔을 느껴요. 이와 같이 타각적으로 느끼는 통통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자각적으로도 그 부위에 통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심부정맥혈전 또는 심부정맥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열이 있거나 변비가 있으면 도액승기탕증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새알 같은 것이 느껴지거나 하면 그것을 가리켜 소복급결이라 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리불수는 28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짧아지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점점 길어지는 경우는 도액승기탕증 쪽에서는 어떤 거냐면 경수가 완전히 정지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즉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한다. 그리고 열사가 있다. 허증도 그 경우가 있지만 실증으로 정맥류가 심해지면 혀를 자꾸 모아요. 축적을 시켜요. 그걸 가리켜 축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쩌다가 생리를 하게 될 때는 시커먼 콜타르 같은 거를 막 한 대접씩 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일 기준으로 짧아지면 무조건 실증, 열증, 길어지면 허증, 또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열사로 인해서 어혈을 자꾸 축적을 시킨 탓이다. 그래서 상한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도액승기탕과 계지복용환증의 구별, 일단 계지복용환은 이어서 살필 예정이지만 일단 도액승기탕증은 계지감초탕증과 같이 즉 표증의 변증과 계지감초탕증의 변증과 양명 리브의 조위승기탕증이 섞인 것, 이때 쓰는 것이고 계지복용환증은 침, 즉 온리 리에만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성적이고 도액승기탕증은 급성인 경우가 많다. 계지복용환증은 침, 즉 리의 병증이 있으며 만성적이며 도액승기탕증보다는 허증에 있고, 그리고
도액신기탕증의 맥상은 침긴의 실직맥이고 산후에 오로가 빠져나오질 않아서 괴로워 산모가. 그럴 때 도액신기탕 또는 계지복용환을 씁니다. 다소 실한 경우는 도액신기탕, 상대적으로 헛지겐 계지복용환을 쓰면 원전해 보면 백발백중 낫는다 했습니다. 삼침 적용은 일단 기본으로 소장정격, 방광정격 또는 소장정격, 심승격 또는 소장정격, 담승격. 이 중에서 전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장정격, 담승격, 열사가 심한 경우에는 소장정격, 방광정격 또는 소장정격, 심승격을 병용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열이 전신에 훅 달아오르는 열이야. 그런데 어혈증은 있잖아. 그래서 소장정격과 방광정격 또는 심승격. 그런데 열도 있으면서 전신이 막 마디마디가 엄청 쑤셔. 치통이나 이런 것도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소장정격과 담승격을 쓴다. 저당탕증은 계지복용환증 토론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 거머리증이 나와요. 이거 고박열에게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계지복용환과 요결의 혈증은 같이 살피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계지복용환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결의 혈증문도 짚어나가야 되니까 이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